그냥 여러 이유로 자기 나라에서 지낼 수 없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난민의 좀 각자의 나라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본인의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돼서 그러니까 타 나라에 가서 살게 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학교 지역사회 팀은 질문을 던지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풀리지 않는 여러 질문을 가지고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맵을 찾아갔습니다. 맵의 난민 활동가분들과 난민분들께서 해주신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달랐고 아예 모르고 있었던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업도 M 사업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M에 저희가 너무 M이 엄청 많아요. 난민 뉴스라는 사업도 그쪽에 있고 제 기억엔 더 있었는데 한국어 학교도 그쪽에 포함이 되고요. 몇 가지가 사실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P는 이제 말씀드린 근데 난민이 그러면 정보 충분히 알고 회복하고 했는데 사실은 직장에서 일을 해도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또는 이제 밖으로 나갔을 때 만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고 내가 지하철 타는데 옆에 안 앉고 이러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민과 함께 살아가는 비난민 시민도 충분히 지혜를 길러야 한다라고 해서 아마 곧 만나실 난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난민분을 텍스트가 아니라 직접 사람으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게 하자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작성하고 있는 디스플레이스드라고 하는 난민 그리고 비자 발적 이주민 전문 뉴스레터가 거기 속해요. 근데 이러한 너무 많은 일을 저희 같은 한 단체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넓게는 한국 안에 다른 기관들이랑도 여러 기관이 한 사람을 도와야 될 일도 있을 수 있고 더 넓게는 정말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한 국가의 뭐 체제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협업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연대 사업을 저희가 에이시아 사업으로 통칭을 해요. 그래서 빠르게 정리하면 M은 위기 대응이랑 난민 역량 강화 그리고 P는 평화, 그러니까 비난민 시민 인식 개선, 그리고 A는 그것에 위해 필요한 연대 사업으로 저희가 활동을 정리하고 있어요. 대해서 되게 힘써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 MAP 안에서 약간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걸 저희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자원활동가로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턴 개념으로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 단체의 가치관은 그냥 평화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평화라는 게 단어로 생각하면 그냥 피스가 되거나 평화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 평화를 그냥 같이 만들어가는 단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영민 선생님이. 근데 저희의 단체의 슬로건이 이거예요. 환대를 넘어 연대로.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해주신 M과 P 그리고 A 사업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 안에서 난민 참여자가 같이 파트너십으로 같은 동료로서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진행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난민과의 대화가 그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연대라는 개념을 꼭 한국 시민이 한국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 시민과 연대한다.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민이 난민과 연대한다.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고, 그래서 국적이나 난민성, 뭐라 그럴까요? 난민 지위, 체류 지위를 넘어서서 사람과 사람이 어떤 동일한 가치관, 지향점을 가지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활동 방식, 이게 저희 단체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굉장히 넓은 질문이라서 사실은 이게 시민단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목적은 사실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이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지금 현 체제만으로 너무 불완전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다라는 게 있으니까 사실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가령 사실 보통 뉴스에서 아마 난민 쳐서 검색하실 때 가장 먼저 보이셨을 게 난민 인정률이 1%다. 너무 낮다는 기사는 조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5년 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명이 한 2달에 걸쳐서 입국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국가가 뒤집어졌었는데 이제 사실 튀르키예나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는 하루에 수천 명씩 난민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곳의 난민 인정률은 한 20-30%대인데 우리나라는 1%대라는 거는 그럼 정말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가짜 난민 혹은 경제적 이유의 난민만 우리나라에 집중적으로 오는 건가? 아니면 정말 난민을 수용하고 환대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아직은 부족해서 인정률부터 난민의 생활까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그 난민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상 받아들이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난민이 잘 살기에 깐깐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가령 자기 집 옆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박해의 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령 난민 법상에 폭탄이 터졌다라는 거는 난민 인정 사유를 직접적으로 적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집단 구성원인 신분이 약간 그쪽에 몰려 살아서 뭐 특정 민족 공동체가 몰려 살아서 폭탄이 터졌다라는 거를 뭐 이유로 들면 약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긴 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가령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폭탄이 터져서 여기로 왔어요 라고 했을 때는 그건 그냥 당신이 난민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반군 그러니까 약간 쿠데타 일으킨 군대가 주둔하는 곳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고통 아니야? 그건 난민 아니지 라고 그냥 거절을 한다던가 아니면 옆에서 제 친구들이 경찰에 체포돼서 저도 체포될까 봐 왔어요 했는데 친구들이 된 거지 너는 위협받은 적이 없잖아 라고 거절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이유를 들면서 되게 많이 난민 지위를 안 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난민 인정률 자체가 문제이고 사실 그러면 그 지난한 과정을 뚫고 난민 인정까지 받은 1%는 그럼 정말 행복하냐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살 수 있게만 해주고 사실 정말 우리가 국가라는 게 우리는 정말 숨쉬듯 자연스러운 거라서 느낄 기회가 잘 없지만 이제 국가가 있다고 해서 우리 삶에 지금 고민들을 각자 안 안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사실 난민 친화적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뭔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책 자체가 없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가령 뭐 처음 들어왔을 때 가령 다른 이주민들한테는 한국어를 그냥 무료로 가르쳐준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데 난민이란 그룹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고 약간 이런 이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난민을 환대하는 자세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 한국 사회에 정착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 어떠한 지혜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전반적으로 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국부터 잘 살아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촘촘히 프로젝트들을 배열해 놓은 이유도 그 이유예요. 저는 배구 하는 걸 좋아해요. 배구했어요? 배구 운동을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약간 재밌고 약간 팀이랑 하고 대회나 이런 거 나갔을 때 되는 것 같아요. My favorite 축구 좋아해요. 축구 진짜 해요? 보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축구만 해요. 고향에서 팀이 있어서 좋은 팀이 있었어. 메시 로나우도. 로나우도. 메시. 그 포지션이 뭐였어요? 2018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서 공부하러 왔어요. 그 시간 저기 한국에 와서 비자를 바꿔서 그 비자로 그 학생 하면 안 돼라고 했어요. 공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법이 달라서 바꿔서 지금 그 난민 비자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석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2018년에 처음 왔을 때 난민 신청하셨어요. 5년 전에. 어? 5년 전에. 그쵸, 5년 전에. 네. 10월 17일? 뭐 날짜도 기억하세요? 네, 그때 난민 신청하신 거예요? 한 달 뒤에 난민 네, 신청했어요. 맞아요.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 한국에 몇 달 동안 있을 수 있다라고 사실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 비자가 끝나기 전에
이제 저 난민 상황입니다. 난민 집을 심사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를 하신 거고, 근데 그때 2018년 때는 그 신청자는 대학에 갈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그 저희 출입국 관리법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규율하는 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비자는 공부하면 안 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2019년이 2021년인가? 2021년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막 홍보했던 기억이 나요. 이제 바뀌었으니까 네, 공부할 수 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유학생 비자로 들어와야지만 공부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전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 왔지만 이제 사실 난민 심사를 받는 게 4년 5년 막 걸리니까 예를 들면 뭐 10 몇 살 때 왔어요? 23살 때 왔는데 가장 공부하기 좋은 시간인데 공부 못하게 하면 나중에 이제 28, 뭐 30살이 난민이 됐는데 그때 공부를 하려면 너무 이제 늦어지고 시간을 버린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포기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도 이제 난민 상황이 돼서 갔지만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잠깐 그 꿈을 포기를 했다가 2021년 법이 바뀌어서 지금 네 이제 학교에 가셨다고 하니까 이제 가는 준비를 또 하는 거죠. 저 말했잖아요. 그 뭐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네. 그거 자유 그거예요. 네. 그 사회 자유 말고 if I want to work in a government place, it's lots of limitation for me. 네, 정부에 일을 하고 싶으면 다양한 제약이 있고 하지 못하죠. But if I want to do like freestyle, I can wear this clothes. I can wear. It's different. What I say, in my country, it's not allowed. Like women should use hijab. But here in Korea, is not like that. I said from this view, not the. 그래서 내가 어떤 거 꿈을 성취하고 했을 때 모든 거를 다 시도해서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아임 선생님이 말씀하신 뜻에서는 두 분과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은 히잡을 써야 되고 누구는 뭘 입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정해진 게 있고 제약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개인이 자기가 어떤 옷을 입고 이제 두 분이 이제 난민이라는 입장에 지금 있는데 개인적으로 난민이라는 입장을 그냥 한 사람으로서 난민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꿨으면은 이분 한국 사회에 어떤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을 부분인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다 이해하셨죠? 네. 여기 이제 학교 트랜스레이션 이해할까요? 통역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럼 선생님 먼저 저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늘처럼 와서 이해하고 배우려고 하면은 생각도 바꿔주고 사회가 바꿔준다고 생각해서요. 우리만 한국 사람만 아닌 외국인도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난민이라는 걸 더 아는 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난민 활동가분들과 난민분들을 만난 후 우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과는 다른 넓은 관점과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난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난민이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난민에 대해서 이제 저희 나라에 있는 난민들이 이제 힘들게 사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난민이 우리와는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동등한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